때문에 불편하대요. 얼굴에 조금만 묻어도 난리가 나요. 편식이 너무 심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저도 이런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신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예민보스 육아 중인 엄마 심리치료사입니다.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고 옷 입을 때 까다롭고 편식도 심하고 고집도 세고 부끄러움도 많고 낯선 환경을 불편해하고 울고불고 요구사항도 많은 우리 아이, 이런 아이들을 예민한 아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민한 아이를 무려 둘이나 육아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첫째를 출산하고 조리원에 갔는데 저희 아이만 신생아실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나 보았더니 자동 흔들 바운서에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상치 않았던 우리 아기, 왜 우리 아기만 바운서에 자주 타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리원에서 집에 온 순간 와! 알겠더라고요. 기질 중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이구나. 집에 왔는데 아기가 계속 우는 거예요. 정말 집에 온 순간 육아 헬게이트였어요. 조리원에서 상황이 바뀌었으니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아기가 불편했을까요? 불편한 만큼 계속 울었던 우리 첫째였죠. 저희 친정엄마께서 이런 아기 처음 본다며 오마이갓 연발하셨답니다. 엄마 껌딱지에 수유텀도 짧고 잠도 안 자고 매일 울고 아침이 다시 찾아온다는 게 두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예민한 아이를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민한 아이들의 기질로 인해 문제가 많은 아이야 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저희 집 둘째는 5살에 유치원에 보냈는데 선생님께서 한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루루가 자리 옮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룹 친구 바꾸는 걸 싫어하고 거부하네요.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만큼 변화에도 예민한 아이라서 예상은 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아이로 보일 수 있죠. 제가 정말 할 말이 매우 많지만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부모로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예민한 아이를 키우고 계셔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육아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애쓰고 계십니다. 첫째도 그렇고 정말 고민해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까다로운 아이였던 거죠. 축복 제대로 받았습니다. 올해 첫째님은 9살이 되었는데요. 점점 아이의 예민함이 조절이 되어서 스스로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아이 예민함을 다스리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이 있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제롬 케이컨 박사는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아도 기질이 만드는 성격은 환경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잘 키워보아요. 첫째님은 아기 때부터 봤던 친구들은 우와 사람 됐네요. 사람 됐다. 라는 말을 들어요. 예전보단 훨씬 편안해진 건 사실이에요. 편안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했던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감각에 안정감 주기, 욕구 파악하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예민함,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감각들이 불편해요.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불안한지 정확하게 욕구 파악하고 이해하고 도움을 줘야 해요. 아이들마다 좀 더 감각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감각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첫째는 미각의 감각이 좀 더 발달되어 있어서
편식이 심해요. 반찬도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건 맛이 변했다고 토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그때그때 반찬을 만들어줘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먹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다만 반찬을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간단한 것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간 걸 시도는 할 수 있게 경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먹는 반찬들도 생겼어요. 두 번째, 공감.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나옵니다. 엄마 당황? 아빠 당황이죠. 갑자기 막 울거나 화내거나 짜증을 내죠. 이럴 때 너는 왜 그러니? 말로 하라고 울지 마 라는 말은 금지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화나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저희 둘째님이 제가 화내면서 이야기하면 엄마 예쁘게 말해줘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찾아왔을 때 공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감. 속상했지.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공감만 해줘도 부정적인 감정이 잡히고 아이도 진정됩니다. 공감의 경험이 쌓이면 아이 스스로 마음을 조율하는 방법을 익혀요. 우리들의 공감이 쌓이고 쌓이면 예민한 아이들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며 여기에 용기까지 생겨 그 어렵다는 시도조차 안 하는 도전도 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는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 중요해요. 세 번째, 기다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어렵고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도 어려워요. 무엇을 도전하거나 시도할 때 조금씩 천천히 변화를 시도해야 해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해요. 키즈 카페 가서도 엄마에게 꼭 붙어 있잖아요. 놀고는 싶지만 낯설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엄마와 함께 놀기를 원해요. 저희 집 첫째도 그랬고요. 친구들이 만나면 꼭 저와 함께 엄마 여기 와봐 이거 같이 하자 어서 와 하면서 엄마를 통해 낯선 환경에서 안정감을 찾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늘 기다림, 인내심이 필요해요. 조리원 친구들을 만나서 저는 수다는커녕 아이만 쫓아다니다가 집으로 온 적이 많아요. 예민한 아이는 장소 적응도 필요하니 같은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해서 편안함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유 너 혼자 좀 가서 놀아봐 이러면 다시는 안 와? 너 좋으려고 키즈카페에 왔더니 안 놀면 이제 안 올 거야 라는 말은 안 됩니다. 늘 기다려 주셔야 해요. 네 번째, 한결같은 마음, 일관성을 유지해 주세요.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땐 일관성 있는 태도도 중요해요.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 한결같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아이들은 안정감이 필요하니까 부모의 들쑥날쑥한 태도는 아이의 예민성을 더욱 높일 뿐이에요. 안전한 울타리에서 일관성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에게 서류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날은 뭐든지 오케이 했다가 어느 날은 다시 서류 해오세요. 늘 같은 방식으로 서류 작성을 했는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서류 결제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은 또 어떤 반응을 할까?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되죠. 매번 반응이 다르니 회사 생활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섯 번째, 부모와의 안전한 관계. 예민한 아이들은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안전지대는 집이자 부모잖아요. 그러니 예민함을 아이가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민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다양한 자극과 감각으로 힘들어요. 에너지를 썼으니 충전이 필요하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편안한 충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꼭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전함을 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5가지 방법으로 키워봤잖아요. 9살 첫째는 정말 많이 보드라워졌어요. 김도 비린내가 심해서 바다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 하던 아이가 김을 먹는 도전도 하고요. 로션 바르는 것도 끈적임 때문에 싫어했는데 이젠 얼굴에 로션을 발라요. 어릴 때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스스로 감각을, 자극을 다루는 능력이 생겼어요. 둘째는 아직 갈 길이 좀 멀었지만 가족과 우리 집의 분위기로 예민함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예민한 아이를 육아할 때 안정감과 공감이 핵심 키워드예요. 하지만 아이의 예민한 모든 걸 받아주는 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물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너의 불편한 욕구를 해결해줄게, 잡아줄게의 접근은 맞지만 그러면 아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딸을 키우잖아요. 머리를 묶을 때 나가서 신나게 놀면 풀린단 말이에요. 머리가 조금만 삐뚤어졌다고 느끼면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별 차이는 없거든요? 엄마, 머리가 흐트러졌어. 다시 묶어줘. 하지만 매번 삐뚤어졌을 때마다 다시 묶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공감, 수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도와주지만 계속은 도와주는 게 어렵다는 한계를 설정합니다. 많이 불편했어.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이번 한 번은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신나게 놀다 보면 머리가 또 흐트러질 수 있어. 흐트러졌다고 엄마가 매번 바로 묶어주기는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징징거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세상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촉각에도 민감해서 물놀이, 모래놀이, 물감놀이를 즐기지 않았던 우리 집 예민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민함에 도전하며 성공 경험, 자율성을 주기 위해 놀이를 제공했어요. 집에서라니 환경을 이용해서 집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죠. 예민보스에서 사람이 되었단 소리를 듣기까지 했던 놀이 중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민한 아이들은 일단 재밌어야 해, 즐거워야 해. 그래야 만집니다. 그래서 수정토를 이용한 놀이를 먼저 소개할게요. 수정토는 알록달록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 끌기에 좋아요. 미끌미끌, 탱탱, 통통 촉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죠. 손으로도 만져보고 촉각에 거부가 있다면 도구를 사용해 놀이를 진행했답니다. 먼저 놀이할 때 엄마 아빠가 늘 모델링을 보여주며 시작을 했어요. 안정감을 줘야 하니까요. 함께 놀이를 진행했더니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정서 경험을 통한 즐거운 상호작용, 안전한 관계도 함께 형성할 수 있었죠. 2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죠.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예민보스 아이 둘을 키우잖아요.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예민한 아이를 육아하다가 공황장애
호랑이가 온 엄마들도 있어요. 예민한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의 마음을 알고 감정을 인식하고 아이를 대하는 것을요. 나와 다른 세모나게 태어난 아이를 나의 기준 동그라미에 맞추려는 순간 마음의 아픔이 생겨나요. 그러니 온전히 예민한 내 아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육아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미운 아기 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못생겨서 미움을 받는 아기 오리가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백조로 변하는 것처럼요. 우리 예민 보스 아이들도 어릴 때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 존재 같기도 하고 육아 그 자체가 두렵기도 하지만 이 시간을 잘 견디면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 너무 잘 알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힘내시고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봐요. 예민 보스들을 잘 성장시켜봐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요약하자면 예민쟁이 아이를 키울 때 첫 번째, 감각의 안정감 주기, 욕구 파악하기. 두 번째, 공감. 세 번째, 기다림. 네 번째, 한결같은 마음, 일관성 유지하기. 다섯 번째, 부모와의 안전한 관계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정감이랑 공감이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더. 안정감이랑 공감이 제일 중요해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예민보스 아이들은 감각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호기심, 관찰, 상상력, 창의성,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대표적인 분이 오은영 박사님이세요.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육아의 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누구보다 빛날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특별한 우리 아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며 아이의 행동을 수용하고 긍정화시켜주면 분명 부모로서 뿌듯하고 백조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그런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예민보스를 키우는 여러분들의 육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